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에서 가장 틀리게 나온 것이 이거죠. 지금 여기 도시개발 채권에서 가장 틀리게 나온 것이 도시개발 조합이 발행한다. 이러면 틀려요. 왜?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틀린 지문이었어요.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니에요. 지자체장이나 시도지사라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발행자가 시행자잖아요.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자가 시행자가 아닌데 처음에 시행자라고 내니까 학생들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시행자라 낸다면 이제 준비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자 대신에 뭘 냈냐 그러면 시행자 중에 한 명인 도시개발 채권인데 도시개발자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조합이거든. 너무나 부드러워 보여. 그렇지만 도시개발조합은 시행자의 한 종류라서요. 도시개발조합이 발행한다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발행권자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고요. 자, 발행 절차를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매수 임무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전제가 되는데 언제 발행하는가? 1번 또는 2번에 해당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데 토지 소유자가 저 현금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시험에는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요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이 있습니다. 옆에 토지 상환 채권에 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고 같은 색깔로 칠해놨어. 예.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하죠. 그렇죠? 원하면 발행한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그 토지가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그러죠.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경우에 발행하고요. 자,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하는데 2번에 보면 또 이제 파랗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있어요. 시행자는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누구의 승인을 받는가? 지정권자 승인. 아, 파랗게 나온 것은 다 승인받는 것만 나와. 승인받는 거. 그러면 우리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승인. 그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누구의 승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아, 승인받는 게 3개가 나오네. 그렇죠? 예. 승인받는 거 3개를 기억해야겠다. 예, 다시 토지상환채권 오시면은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함께 공고하고요. 거기 봤더니 4번에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왜? 민간 시행자는 파산 우려가 있죠. 우리 보증받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 같은 색깔을 찾으면 돼. 주택상환사채 보면 등록 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 등록 사업자는 파산의 우려가 있잖아요. 건설에 사니까. 아, 그래서 보증받는 게 2개가 나오는구나. 다시 토지상환 채권을 보시면 기명증권이에요. 저기 기명증권 하나 더 있죠. 같은 색깔을 찾아보면 돼. 주택상환사채. 선생님 저는 생명이라 찾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어 그는. 예. 아 진짜 그 항의하신 분이 있었다니까 예전에요. 예. 자꾸 색깔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예. 지금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래서 기명증권은 상환자가 나와야 되겠죠. 상환받을 권리자 이름이 나오니까 상환자가 나오면 뭐예요? 기명증권이죠. 예. 그래서 서로 연결시켜서 외울 것은 같은 색깔로 칠해놨어요. 예. 상환 기간이 시험에 나오는 게 3개예요.
토지 상환 채권은 상환죄가 나오는데 상환 기간이 시험에 안 나와. 예, 상환 시험에 안 나온다고. 예. 이름에는 상환죄가 들어가는데 상환 기간이 안 나와. 예. 자, 상환 기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 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죠. 구체적인 상환 기간은 조례로 정한다. 토지 상환 채권은 안 나오고, 자, 도시개발 채권은 5년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은 왜 이것이 조례로 정하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 두 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 그래 이것을요. 지자체 고유 사무. 지자체의 이 고유 사무라 그럽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가 지자체한테 위임한 위임 사무가 아니야. 지자체의 고유 사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중앙 정부가 시켜서 하는 위임받은 위임 사무가 있고요. 지자체가 스스로 하는 지자체 고유 사무가 있어요. 지자체 고유 사무는 다 조례가 나온다고. 예, 지자체 고유 사무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한 것은 국가가 시켜서 한 위임 사무예요? 서울시 고유 사무예요? 고유 사무지, 그거는요. 그렇지. 이거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 사무는 지자체 고유 사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주택 상환 사채는요, 발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렇죠?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는 3년 초과 금지. 아파트 지을 때 우리 3년 안 넘죠. 그죠? 아파트 지을 바꿔주는데 3년 넘지 않아요. 3년 초과 금지. 이 3년을 옛날에 5년으로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3년 초과부터 바로 위에 보면 주택 상환 사채에만 체크할 게 하나가 나오죠.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한다는 거. 그렇죠?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액면 발행, 5,000원에 팔면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네요. 이제 밑에 이제 이율이 나와요. 이율. 이자나 마찬가지겠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1년 만기 정기형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구체적인 이율은 뭘로? 조례로 정한다. 토지 상환 채권은요. 이율을 누가 정하는가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채무자죠. 세상에 채무자가 이자를 정해. 원래 이자는 채권자가 정하는 건데 특이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발행자가 정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을 보시면 조례로 정하되 왜 조례로 정합니까? 지자체 사무니까. 그래서 이유를 조례로 정하지만 워낙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그래서 누구의 승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주택 상환 사채는 이율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어. 예. 적용 법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을 따릅니다.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방재정법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토지 상환 채권은요.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이겠죠. 역시 도시개발 채권도 대통령령.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겠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는요. 주택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주택 상환 사채는 먼저 주택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충적으로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나오죠.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면 안 돼요. 주택법이 나오니까 주택법을 항상 먼저 적용하고 주택법에 없는 것에 대해서만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매입 의무자가 나옵니다. 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될 사람은 도시개발 채권하고 주택 상환 사채 나오는데 도시개발 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공공 시행자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